스레드 풀을 이용한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작업 큐에 작업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execute 메소드와 submit 메소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두 메소드의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섹션 9의 example 1에 자, execute 그리고 submit이라고 자, 이름을 지어 줄게요. 자, 먼저 자, 실행 클래스부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execute 대 자, submit 자,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자, 스레드 풀 객체인 execute 서비스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or 자, 서비스 타입에 자, 변수를 선언하고요. 자, 간편하게 스레드 풀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자, new fixed thread pool 메소드를 사용을 할게요. 자, executors new fixed 자, thread pool 자, 그래서 스레드 풀에 관리되는 최대 스레드 수를 자, 2개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스레드는 만들지 않고 자, 꼭 2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스레드 풀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execute 서비스를 자, 임포트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을 자, 하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unabl이라고 하는 자, 작업을 정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runabl로 작업을 정의를 한다는 것은 결과값이 없는 작업을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ew runnable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자, runnable이 갖고 있는 run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자, run 메소드를 선택한 다음에 자, 간단하게 여기서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여기는 자, 작업 처리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게 작업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작업 객체 runnable을 자, 작업 큐에 넣어서 자, 스레드가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execute 서비스에 자, execut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자, 작업 객체인 runnable을 지정을 해주면 자, 작업 큐에 자, 이 runnable이 저장이 되고요. 자, 작업 큐에 저장된 runnable 객체는 자, 스레드 풀에 자, 스레드가 결국 이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작업 처리됐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종료를 할 때는요, 반드시 자, 스레드 풀을 이제 종료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executor 서비스에 자, shutdow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스레드를 이제 종료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shutdown이라는 이 메소드는 자, 제가 파워포인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작업 큐에 있는 작업들을 모조리 다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스레드 풀을 이제 종료한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요. 자, 스레드 이름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재 이 작업을 어떤 스레드가 처리를 했는지 자, 확인하기 위해서 자, 스레드 이름을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레드에는 두 개의 스레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스레드 중에서 어떤 스레드가 처리를 하고 있는지 자, 현재 이것을 실행하는 스레드를 얻어서 이름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string 자, 스레드 name을 얻는데 thread 자, current thread getName 자, 이렇게 주고 자, 작업 처리 이렇게 하고 어떤 스레드가 자, 작업을 처리했는지 자, 요 뒤에 자, thread 자, name을 출력 한번 해보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하니까 스레드 풀에 자, 스레드 1이 예, 작업을 처리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작업을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작업 큐에다가 이 작업을 넣어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자, 10개의 작업을 만들어서 작업 큐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문을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닫아주면 결국 이 내용이 결국 10번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작업 객체가 만들어지고 10번의 자, 작업 객체를 작업 큐에 넣어준 거니까 작업 큐에는 결국 10개의 런어블 객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현재 스레드 풀에는 스레드가 2개가 있죠. 그럼 이 2개가 결국 10개의 런어블이라고 하는 작업을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10개의 작업을 자,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자,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면 자, 총 스레드 개수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2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총 스레드 개수를 여러분이 자, 여기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개수를 여러분이 자, 얻고 싶다면 자, 스레드 풀 executor라고 하는 타입으로 자, 여러분이 스레드 풀 객체를 얻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execute service라고 하는 바로 이 객체가 결국 이 객체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타입 변환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지는 객체는 바로 이 객체로부터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execute 서비스를 자, thread full execute로 타입 변환해서 이제 얻어줍니다. 자, Ctrl Shift O에서 자, 임포트 해주고요. 자, int full size라고 해서 현재 스레드 풀에 있는 총 스레드 수를 자, 얻어 볼 건데요. 자, thread full executor에 get full siz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현재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 수를 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스레드 수를 자,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앞에다가 자, 총 스레드 개수라고 이렇게 주고요. 플러스
자, 풀 사이즈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뒤에는 작업 스레드 이름이라고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총 스레드 개수가 자, 2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각각의 작업을 자, 처리하는 자, 스레드 이름이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2번이 많이 사용이 됐군요. 자, 다시 한번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골고루 자, 스레드들이 자, 작업을 처리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외를 한번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자, 처리하면서 이제 예외가 발생됐을 경우에 자, execute로 자, 작업 큐에 자, 런어블을 저장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일부러 예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자, int 자, value는 자, integer 자, parseInt 해서 자, 3이라고 이렇게 자, 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자, 어떻게 되는지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자,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자, 출력이 되어져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것을 출력하고 나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할 때 그 발생된 예외를 자, 출력을 바로 밑에, 즉 요거 출력하고 나서 바로 밑에 발생된 예외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야 되는데 이 포문이 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자, 요거 출력하고 나서 자, 이 부분의 예외를 이 밑에서 출력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출력된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예외를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었을 때 자, 예외가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포문이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일시 정지를 0.01초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read sleep 해서 0. 자, 10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럼 0.01초가 되겠네요. 자, 이 sleep이라는 메소드는 예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예외 처리가 필요한데요. 자, 간단하게 자, 요 위에서 throws 자, exception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JVM이 예외를 처리하도록 해준 건데 자, JVM은 여기에서 발생된 예외를 자, print stack trace에서 콘솔에 쭉 출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가 출력이 되고 나서 여기서 발생된 예외가 자, 출력되고 자, 다시 돌아서 또 얘를 출력하고 또 발생된 예외를 출력하고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로 자, 작업 객체를 자, 작업 큐에 넣어주게 되면 자, 스레드가 자, 작업을 실행을 하면서 자, 예외가 발생될 경우 해당 스레드는 종료가 되고 풀에서 제거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새로운 스레드가 이제 풀에 생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지 자,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실행을 해서 자,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처음에 자, 스레드 풀에는 자, 스레드가 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스레드 풀을 자, 제가 그렸는데요.
자, 처음에는 스레드가 없기 때문에 자, 비어 있겠죠. 그러다가 작업 큐에 이제 그 작업이 자, 쌓이면 자, 스레드를 자, 이렇게 자,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이때 자, 이 스레드 1이 자, 풀에 생겼기 때문에 자, 총 스레드 개수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T1이 결국은 작업을 이제 처리해서 이렇게 출력한 건데요. 자, 작업을 처리하다가 자,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T1 스레드는 종료가 되고 풀에서 제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스레드 풀은 작업 큐에 작업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최대 스레드 수만큼 스레드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T2 스레드와 T3 스레드를 생성할 겁니다. T1 스레드는 이미 종료되었고 자, 제거됐기 때문에 자, 대신 T3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업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이제 처리를 하는데 자, 총 스레드 개수는 2라고 출력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두 개니까 이게 두 개가 맞죠. 자, 작업 스레드 이름은 자, 스레드 3이다. 결국 이제 이 스레드 3이 자, 두 번째 작업을 이제 처리를 했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예외가 발생을 하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T3가 종료가 되고 풀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스레드 풀은 자, 개수를 자, 유지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고 T4라고 이름을 지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작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처리를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스레드 2가 사용이 됐죠. 자, 그러다가 또 스레드 2에서 예외가 발생해요. 그러면 자, 스레드 풀은 자, T2를 제거를 하고 다시 T5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 스레드가 자, 예외가 발생되면 제거되고 자, 새로 생성되고 해서 최대 스레드 개수를 계속 맞추어 가면서 자, 스레드 풀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로 자, 작업 큐에 작업을 저장하지 않고요. 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자, 작업 큐에 자, 작업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ecute 메소드와 submit 메소드의 차이점은 자, submit으로 자, 작업 큐에 작업을 저장하게 되면 자, 스레드는 자, 작업을 처리하다가 자,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자, 스레드가 종료되지 않고요. 자, 다음 작업을 작업 큐에서 가져와서 이제 계속 처리를 합니다. 결국 이제 스레드를 재사용을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execute보다는 자, submit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처음에 자, 스레드 풀을 만들 때 자, 스레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작업 큐에 이제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스레드 하나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작업을 지금 처리를 한 겁니다. T1이 작업 큐에서 작업 하나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니까 총 스레드 개수는 1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니까 1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작업을 처리한 스레드가 자, 스레드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스레드 풀은 자, 작업 큐에 계속적으로 작업이 쌓이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T2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작업 큐에 있는 작업들을 T1과 T2가 자, 각각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분명히 자, T1과 T2가
자, 작업을 처리할 때 예외가 분명히 발생을 했을 텐데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외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지도 않고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작업 큐에 있는 작업을 가지고 와서 계속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 큐에 작업을 저장할 때 execute로 저장을 하는 것보다는 submit으로 저장하는 것이 스레드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죠. 블로킹 방식의 작업 완료 통보 받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블로킹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요청을 하고 나서 그 요청의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을 블로킹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전 페이지에서 우리가 결과값이 있는 작업을 작업 큐에 저장하기 위해서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submi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로 여러분이 작업 객체를 작업 큐에 넣고 스레드가 이들 작업 객체를 가지고 이제 처리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 submit은 future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uture라고 하는 이 객체는 작업 결과는 아니고요. 그 작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객체, 그래서 지연 객체 또는 지연 완료 객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 future라고 하는 객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작업 결과가 아니라 지연 완료 객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ending comple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왜 이 이름이 붙었냐면 이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나서 그 즉시 future가 리턴 되거든요. 그럼 아직 스레드가 이 런이나 콜러블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future가 얻어져요. 그래서 이 future는 작업 결과가 아니라 작업이 스레드에서 처리가 완료된 후에 그 결과값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객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중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지연 객체 또는 지연 완료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future가 갖고 있는 메소드 중에서 이제 get이 이와 같이 오버로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get은 매개 값이 없는데요. 자, 이 get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블로킹 되었다가, 이 블로킹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래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블로킹 되었다가, 스레드가 이제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로킹 되었다가, 처리 결과, 즉 스레드가 넘겨주는 값 V를 리턴 시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get은요. timeout이라고 하는 매개값과 그 다음에 time unit이라고 하는 매개값을 받는데요. 자, timeout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 V를 리턴하지만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동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timeout exception을 발생시킨다. 자,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면은 최대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timeout exception이 발생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들 메소드가 리턴하는 이 future에 이 get이라고 하는 바로 이 메소드에 이 리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 submit 이렇게 해놨고 runnable 객체를 매개값으로 받는 것, 그리고 submit runnable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는 이제 인티저 리절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V가 자, 인티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V가 인티저일 경우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submit의 콜러블 V가 스트링일 경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submit이 이렇게 사용됐을 경우에 자, 작업 처리 완료 후 리턴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 submit이 리턴하는 퓨처에, 즉 이 퓨처에 자, get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러너블이라고 하는 객체만 받는 submit은 사실 리턴 값이 없는, 다시 말해서 결과 값이 없는 작업을 처리할 때, 자, 이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결과 값이 없는 작업을 자, 작업 큐에 넣을 때, 자, submit, runnable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는데, 스레드가 실행이 자, 다 되고, 자, 작업 처리를 완료한 다음에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 이 퓨처의 get 메소드는 결국 너를 리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 너를 리턴하는 거죠. 원래 이제 get은 처리 결과를 리턴을 해야 되는데, 자, 처리 결과가 필요 없는 run 객체를 사용해서 작업 큐에 넣기 때문에, 자, 이 퓨처의 get은 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submit 메소드에 자, 작업 객체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라고 이렇게 줬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매개 값이 바로 결과 값입니다. 결과 값. 다시 말해서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자, 작업 완료된 결과 값이 바로 정수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submit이 리턴하는 퓨처에 그러면 get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 여기 두 번째 타입인 인티저 타입이 나온다. 결국 int 타입의 값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get 메소드의 리턴 값이 자, int 값으로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submit에 자, callab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 지정할 때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callable의 그 작업 처리 결과가 이제 스트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퓨처에 자, get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얘가 리턴하는 타입도 자, 이 타입과 동일하게 스트링 타입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만약에 스레드에서 runnable 자, 그리고 callable이라고 하는 객체를 자, 처리를 할 때 자, 예외가 발생이 되면 자, 이 get 메소드는 처리 결과가 올 때까지, 즉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자,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 작업을 처리하는 도중에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 이들 get 메소드에서는요, 전부 다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결과값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get 메소드는 예외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퓨처의 get 메소드는 블로킹이 되기 때문에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자, 이 get은 자, 멈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어떤 UI 스레드에서 UI를 생성하고 또는 UI를 변경하는 그런 스레드에서 호출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바 fx에서 여러분이 UI를 그 생성하고 변경하는 스레드에서 이런 퓨처에 get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자, UI가 멈춰 있는 상태가 되고요. 또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UI를 변경하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자, get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작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UI를 변경할 수도 없고
이벤트 처리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바 fx나 또는 안드로이드 UI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get 메소드를 어디서 호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해서 호출하거나 아니면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호출하도록 해주면 되는데요. 자, 새로운 스레드를 생성을 해서 이제 호출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스레드 객체를 생성을 하고 매개값으로 런어블 객체를 지정을 해 주는데 런 메소드에다가 재정의를 한 거죠. 이와 같이 퓨처의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를 스타트해서 새로운 스레드가 이걸 실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고요. 스레드 풀에 이제 스레드가 호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작업을 만들어서 결국 이것을 처리하는 작업 객체 런어블을 만들어서 submit이라는 메소드로 작업 큐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 큐에 들어가게 되면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결국은 이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니까 UI의 그 생성 또는 UI의 변경 그리고 이벤트 처리하는 스레드에서 이게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U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죠. 다른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퓨처의 또 다른 메소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퓨처는 get 메소드 이외에도 cancel, is cancelled 그리고 is do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 메소드는 전부 다 불리언 타입의 리턴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cancel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작업 처리가 진행 중일 경우 취소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고 있는 도중에 퓨처에 cancel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스레드가 작업을 처리하지 않고 취소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불리언 may interrupted if running 이렇게 되어 있죠. may interrupt if runn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interrupt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true를 주게 되면은 interrupt 스레드의 interrupt가 이제 호출되어서 interrupt exception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true를 이제 이렇게 주죠. is cancelled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작업이 취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cancel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작업을 취소시켜 놨고 정말 작업이 취소가 되었는지 확인할 때 is cancelled를 사용할 수 있겠죠. is done 같은 경우에는 작업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done 끝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is done이 true가 나오면 스레드가 작업을 이제 완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한번 쭉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리턴 값이 없는 작업 완료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턴 값이 없는 작업을 일단 만들어서 작업 큐에 넣어주면 스레드가 그 작업 큐에서 작업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하고 완료 통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완료 통보까지 어떤 코드가 사용됐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작업 객체를 하나 만들고 런어블 객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리턴 값이 없는 작업은 런어블 객체로 만듭니다. 런 메소드에 이제 스레드가 처리할 작업 내용을 코딩을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작업 객체를 만들어서 자, execute 서비스, 즉 thread pool이죠. 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자, 이 작업 객체를 자,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submit은 그 즉시 future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 future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thread가 자, 작업을 이제 완료했는지 또는 지금 처리 도중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밑에 코드를 보게 되면은 자, future.get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 작업 객체가 자,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결과 값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get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리턴 값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 get은 스레드가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get을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블로킹이 발생을 하고요. 스레드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스레드는 여기서 멈춰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를 실행하는 스레드가 멈춰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스레드 풀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스레드 풀에 지금 러너블이라고 하는 요 작업, 이 러너블이라는 작업이 자, 있는데 이 작업을 자, 스레드 풀에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자, 요 실행 동안 이 get 메소드는 블로킹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실행이 완료가 되면 자, 풀의 스레드가 이 작업, 다시 말해서 이 런을 전부 다 실행하게 되면 비로소 얘가 리턴된다. 즉 블로킹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업 결과가 없기 때문에 자, 이 get은 null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null을 리턴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봤자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 결과가 없는 리턴 값이 없는 이런 작업의 get 메소드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get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발생할 수 있는 예외가 자, interrupted exception, 그 다음에 execution exception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자, interrupt exception은 언제 발생하느냐면은 작업 처리 도중 스레드가 interrupt 될 경우 실행할 코드라는 이야기고요. 자, 다시 말해서 interrupt 되면 이 예외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execution exception은 작업 처리 도중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nterrupter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자, interrupt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제 이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terrupt 메소드가 아니라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예외가 get에서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절하게 예외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리턴 값이 없는, 결과 값이 없는 그런 작업을 스레드에서 처리하고 작업 처리 완료 통보를 자, 받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패키지 이름은 자, example 2에 자, 블로킹이라고 자, 주겠습니다. 그래서 블로킹 방식의 자, 작업 완료 통보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자, 하나 만들 건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자, no result 자,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처리 완료 후 결과가 없는 그런 작업의 완료 통보를 블로킹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하고요. 자, 먼저 thread pool 객체, execute service 객체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자, executor, 자, 서비스, executor, 자, 서비스는 자, executors의 자, new, 자, fixed thread를 자, 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4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스레드 풀에 최대 스레드 수를 4개까지 쓰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 코어 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코어 수만큼 스레드 수를 생성해서 스레드 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 볼게요. 그래서 runtime get runtime available processor.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자, 컴퓨터의 CPU의 코어의 수를 자, 얘가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스레드 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스레드 풀을 자, 생성한 거죠. 자, 컨트롤 시프트 O 해서 자,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작업 처리 요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작업 처리 요청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런어블이라고 하는 자, 작업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런어블을 만듭시다. 런어블. 그래서 new 런어블. 자, 이렇게 해서 자, 익명 객체로 자, 만들고요. 자, 런어블이 가지고 있는 자, 런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런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스레드가 즉 스레드 풀의 스레드가 처리할 내용을 이제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1부터 자, 10까지를 더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int sum equal 0. 그 다음에 for int i는 자, 1에서부터 i는 10까지 자, 변화하는데 자, sum에다가 계속 i 값을 누적을 하겠다. 자, 결국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처리 결과를 자, 출력을 할 건데 자, 포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처리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결국 이 sum에는 1부터 10까지의 더한 합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작업 객체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 객체를 이제 스레드 풀의 작업 큐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레드 풀 execute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작업 큐에 넣어 줄 건데요. 자, 지금 이제 3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어떤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될지는 바로 이 작업이 자, 지금 리턴 값이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작업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1부터 10까지를 더하기를 하고요. 그냥 출력만 하고 끝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턴 값이 없는, 즉 결과 값이 없는 자,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sum을 자, 예를 들어서 리턴 값으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리턴 값이 있는 작업이 되겠지만 지금은 sum을 계산하고 나서 출력만 하고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리턴 값이 없는 작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submit이라고 하는 메소드 중에서 리턴 값이 없는 runabl이라고 하는 작업을 작업 큐에 넣어주는 바로 이 메소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기에 runabl이라고 하는 바로 이 객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submit은 future를 리턴을 하겠죠.
그래서 퓨처를 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라고 하는 이 객체는 자 결과값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직 자 이 작업 객체를 자 스레드가 자 처리하지 않아도 자 submit은 자 퓨처를 리턴을 하는데요. 자 이 퓨처는 자 지연 객체, 지연 완료 객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퓨처를 통해서 여러분이 get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스레드가 이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자 기다렸다가 즉 지연했다가 자 결과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런어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지금 결과값을 자 갖고 있지 않는 단순하게 실행만 하고 끝나는 어떤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자, 이 퓨처의 get 메소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만 블로킹 되고요. 작업이 완료되면은 작업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너를 리턴을 할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한번 자, 작성 한번 해보죠. 자, 퓨처에 자, get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get 메소드는 자, 리턴 타입이 자,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get을 한번 해보면 get 메소드는 오브젝으로 리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오브젝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자, 리턴 값이 없는 자, 이런 코드를 스레드가 실행하고 나서는요. 결국 이 get은 자, null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null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 get 이렇게만 호출을 시켜 주고요. 그래서 이 get은 여러분이 블로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쭉 이렇게 메인 스레드가 실행을 할 텐데요. 그래서 메인 스레드가 이제 get을 실행하게 되면은 자, 스레드 풀에서 자, 자, 이 런어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업을 자, 스레드가 자, 계속 이제 실행을 해서 자, 이 런어블을 자, 실행 완료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런을 몇 가지 실행해서 자, 실행 완료하게 되면 비로소 이 get은 자,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는 이 get을 호출을 했을 때 여기서 블로킹이 되고요. 자, 풀에서 스레드가 완전하게 런을 다 실행하게 되면 비로소 리턴 되어서 이 밑에 있는 코드를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메소드가 여기서 이제 블로킹 된다, 즉 대기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ry catch를 자, 넣어주는데 자, 제가 자, 파워포인트에서 자, 이 예외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외는 스레드가 인터럽트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예외는 자, 스레드가 코드를 실행할 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get이 자, 정상적으로 자, null을 리턴을 하게 되면 자, 작업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작업 처리 완료라고 자, 출력을 해주고요. 이 경우나 또는 이제 이 경우 자는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예외 발생함 뭐 이렇게 여러분이 자, 해주고 그 이유를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예외 처리 코드가 같을 경우에는 굳이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exception만 이렇게 자, 캐치를 해서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자,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종료하고 싶다면 자, 여러분 여기 자, 스레드 풀도 자, 종료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execute 서비스에 자, shutdow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셧다운이죠. 예. 그래서 작업 큐에 있는 모든 작업들을 스레드가 다 처리한 이후에 자, execute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셧다운을 이제 호출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까요? 자, 그래서 작업 처리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서 출력이 된 거고요. 자, 처리 결과가 55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출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작업 처리 완료가 됐다는 것은 자, 여기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et 메소드는 자, 결국 이 스레드가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할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는 자, 메소드, 블로킹 되는 메소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get 메소드를 여러분이 UI 스레드에서 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메인 스레드가 결국은 이제 이거를 자, 호출을 하기 때문에 자, 메인 스레드가 지금 UI 스레드는 아니죠. 자바 fx나 또는 안드로이드의 메인 스레드처럼 어떤 UI를 생성하고 또 변경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그냥 메인에서 get을 호출해도 상관없지만 자바 fx나 안드로이드에서는 자, 이 get이 결국은 이 코드를 실행이 다 완료될 때까지 블로킹이 되기 때문에 자, 결코 이제 UI를 생성하고 변경하는 스레드에서 호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